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 실태와 남북한 산림 협력 방안인데, 이미 윤영호 세계 본부장님과 주진태 서울 인천 권역위원장님, 그리고 조금 앞에 우종춘 교수님께서 이미 대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 뒤에 발표를 하시는 박경숙 교수님보다 조금 이제 다른 내용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앞에서 모든 걸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오히려 홀가분하게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내용에 대해서 그걸 좀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발표드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포럼이 36회 신통일 한국 평화 포럼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워낙 용어를 간단하게 줄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거는 정말 신통일 한국 평화 포럼은 정말 신통한 포럼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네이밍도 참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산림 황폐화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산림 정책, 그리고 남북한 그간의 산림 협력에 대한 추이와 성과,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창하고 있는 그린대 땅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향후 남북한 산림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북한의 산림은 전체적으로 남한보다 북한의 산림 면적이 많습니다. 대체로 북한 산림 면적의 약 한 73.6%를 차지하는데, 대체로 북동부 산악지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 평양이라든지 개성, 남포 이런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산림 지역보다 산림 지역의 면적이 많습니다.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제일 많은 산림 면적을 차지하는 비율이 핀란드가 한 73.7%인데, 북한이 그 정도 수준으로 산림 지역이 많습니다. 이 많은 산림 지역에 오히려 황폐화가 심하니 더욱더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난 1999년도, 2008년도 약 10년 주기로, 그리고 최근에 대해서는 한 2년 주기로 계속 북한의 산림을 대해서 위성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우측보다는 사실 대도시가 있는 평양 중심에 있는 동쪽에 더 많이 산림 황폐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산림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2018년도 현재 북한의 산림 실태를 보면 전체 면적 가운데 약 한 28%가 황폐한 상황으로서 한 262만 헥타르가 되고, 이 가운데서 밑에 지도를 보시면 대체로 1999년도에 산림 황폐화된 지역이 163헥타르에서 2008년도에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더 악화됐다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262만 헥타르로 조금 개선은 되었습니다. 대체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밀접 지역인 서해안 지역이 오히려 산림 황폐화를 더 심각하고, 동해안은 조금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8년 대비 2018년 한 10년 동안에 한 21만 헥타르가 산림 복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고,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동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약 한 100만 헥타르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에서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찍은 면적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왜 100만 헥타르와 우리 21만
헥타르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의 여건으로 봐서 과거 조금 전에 우종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산림복구 모범 국가인데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자연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산림 복구를 위한 인프라, 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와 비교한다면 과연 북한이 이런 단기간 내에 그 100만 헥타르를 회복했겠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개 지역에 대해서 산림 황폐화를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한반도의 그 위성으로 찍으면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한반도의 낮입니다. 소위 말해서 낮에 찍어서 볼 때 산림이 우거진 초록색 부분이 바로 그 남한이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황폐한 약간 누런색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밤에 본다면 여기에 불이 번쩍 반짝반짝하는 곳이 수도 서울을 비롯한 남한이고 왼쪽에 이게 중간에 암흑지대가 있는데 저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만큼 남북한을 낮과 밤을 위성에서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어떻게 그 원인이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식량난과 외환난, 에너지난 이러한 경제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한보다 그 산림 면적이 많은데도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고 또 자력갱생을 주창하면서 외부로부터 선진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 도입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식량 그 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간석지 개간이라든지 다락밭을 조성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산지를 개간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렵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외환난 측면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서 산에 있는 원자재용 원목을 대규모 벌목에서 내다 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정용 취사나 난방 가운데서 거의 한 95%가 바로 석탄이나 나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에너지난 문제, 결국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북한 경제의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난이 있음으로 해서 산림이 황폐화되고 이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또 다른 식량난 문제, 홍수가 발생하고 가뭄이 발생하니까 식량 정산에도 어렵고 그것이 다시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이렇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북한 스스로도 극심한 기후 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서 매우 심각성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홍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그렇게 보면서 10만 명당 재해로 발생하는 사망자나 실종자 수가 2016년 같은 경우는 약 한 2명 정도 이상이 됐는데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한 0.5명 정도의 그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시대의 그 북한 산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산림은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차원에서는 전후 그 산림 복구에 힘쓰면서 전국토의 토지를 국유화 하면서 식량 정산 위주로 산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3기 소위 말해서 공안의 행군이 있었던 제3기 같은 경우는 국토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산림 황폐화가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산에 가서 땔감으로 나무를 쓰고 또 송진 같은 송액으로 먹고 살고 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 뿌리를 초급 목피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산림 황폐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 시기에 돌아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생했던 산림 황폐화로 인해서 많은 경제난이 악순환이 됐기 때문에 좀 고쳐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 조성 10개년 계획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약 150만 헥타르의 산림 복구 계획과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는 산림 황폐화가 더욱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돌아서는 산림 복구를 10년 내내 완료하겠다. 그리고 장기 산림 조성 계획도 2042년까지 산림 건설 총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산림 복구 대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농 복합 병령이라는 게 있는데 임농 복합 병령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결국 북한의 산림 황폐화 원인이 농지가 부족하고 또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니까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산에 가서 경사도가 한 8도나 15도 이하에 있는 경사도에 가서도 결국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산지에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제로 못하게 한다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러면 15도 이하까지는 산지를 개발해가지고 개간해서 먹고 살아라. 그 대신 경사도가 15도 이상이 되는 그 산림에 대해서는 엄격히 더욱더 무거운 책임과 위반했을 때는 벌칙을 강요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임농 복합 병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도 전에보다는 좀 더 안심하고 산에 가서 개간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위에 15도 이상에 대해서는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녹화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돌아가지고는 산림 연구에 대한 것도 훨씬 많아졌는데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산림 편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전문 서적도 나오고 특히 김정은 시대에 돌아서 북한의 산림과학이라는 소논문이 발표된 건수에 보면 그 이전보다도 더욱 활발했다. 특히 2012년, 13년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적을 발표했는데 그때 산림을 이제 굉장히 강조한 이후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여러 가지 논문이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이 이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산림에 대해서도 보면 산림 조성과 관리 그리고 산림 경영 분야로 나눈다 보면 우선은 워낙 황폐하니까 나무 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산림 연구에 대한 전문 서적 가운데서 산림 조성 분야가 전체 한 185편, 약 한 60%를 차지하는데 그 산림 조성 가운데서도 육종 관련해서가 전체의 한 148건으로서 전체의 한 절반, 산림 조성 분야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림 양묘하는 거라든지 수림화, 원림화. 수림화는 산에 나무를 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원림화는 도시의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면서 거기에 나무 같은 걸 잘 조성하느냐 그런 측면인데 일단 북한 측면에서 봐서는 산림 복구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산림 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산림 조성 분야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산림 복구에 관한 여러 가지 장기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황폐화된 그 북한 산림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그리고 과수원 소위 말해서 경제성 있는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나무를 목표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 자력갱생에 기반해서 북한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자원의 연료를 기지화한다든지 또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의 아름다운 경치, 성경을 만들자 하는 것이 목표고 이를 위해서 묘목 생산과 나무 심기 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산불 방지나 병해충 방제, 그리고 땔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산림보호에 대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것은 전국토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역별 세분화된 구체화된 규정을 만들어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돌아서 특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양묘장 건설인데 전국에 약 한 180여 개의 양묘장이 새로 만들어졌고 2023년까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65억 그루의 나무를 조성해서 10년 이내에 모든 산을 푸르게 하자. 그리고 주민들의 땔감이라든지 난방에 대해서 산림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산림 정책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 녹화를 그냥 단순히 녹화하고 나무 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이다. 자연과의 전쟁으로 규정짓고 그래서 산림 녹화 사업을 산림 복구 전투라고 명명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나무 심는 게 아니라 국가 전략, 전체적인 전략과 목표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강성 강국 건설이란 그 큰 목표와 연결시켜서 경제 강국과 문명 강국 건설의 중요 과제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지금 이제 경제 강국이라는 얘기는 사회주의 강성 강국 국가 건설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북한은 4대 강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상 강국, 정치 강국, 그리고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인데 사상 강국과 정치 강국과 사상 강국은 이미 할아버지 아버지 때 다 완성했고 군사 강국은 2017년 11월 26일 날 화성 16호를 쏘면서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군사 강국도 아버지 할아버지 때 못한 걸 다 완료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부터 평창 올림픽에 나오면서 남북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게 바로 경제 강국인데 경제 강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인민대중 연설을 하면서 더 이상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밥에 고깃국을 먹고 하겠다 하고 했지만 결국은 2018년도 남한과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을 하고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렬되는 바람에 북한은 다시 지금 자력갱생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정면 돌파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해나가겠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도발을 일으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산림 관리를 개별 단위가 아니고 전국화 단위로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각 지역 단위로도 구체화된 세부 목표를 제시해서 하도록 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산림건설 총계획을 2042년까지 연간 한 14에서 17만 헥타르의 산림을 조성해서 총 168만 헥타르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농복합 병행을 하면서 경제 문제도 같이 조금 완화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림복구 정책, 김정은 시대의 산림복구 정책은 이게 대북 제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까 인력 동원을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북중 무역이 2014년도에 약 65억 달러 근데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분의 1은 7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자도 없고 외환난도 더욱 힘들어지고 그러면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고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재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2020년 북한에 이제 홍수가 났기 때문에 식량난도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무역이 안 되고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북중 간 그 통제가 밀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경 봉쇄를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산림을 그리고
난방 시설 같은 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리고 지금 김정은 시대로서는 평양에 5만 호 주택 건설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은 많은 자재도 들어갈 건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남북한 산림협력과 그린데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산림협력은 사실 당국 간에는 협의만 있었지 실제로 진행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단체에서는 평화의 숲을 시작으로 해서 당국에 비해서는 훨씬 활발히 진행됐고, 특히 2007년에는 이러한 NGO 단체들의 연합체인 결의의 숲을 통해서 확대 진행되었는데, 그러나 주로 이런 행사들은 남북 공동 식목 행사로 하면서 묘목이나 종자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양묘장 조성이나 병해충 방제 이런 차원에서만 진행되다가 금강산 지역의 그 방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9년도 남북관계 경색과 2010년 5.24 조치련에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간의 남북 협력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지자체,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강원도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이루어졌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 차원에서 금강산 일대에 11,000헥타를 솔잎 혹파리 방제 사업을 지원했고, 그리고 양묘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개풍 양묘장 건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를 통한 여러 가지 산림 협력을 통해서 좀 남북 간의 상호 신뢰를 형성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북한 산림 협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나 NGO를 통해서 상호 신뢰 회복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기여를 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산림 분야의 전문성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이 미흡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들 간의 서로 연계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린데 땅터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환경 분야의 협력,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대땅터 긴장을 완화해 나가자 하는 건데, 이거는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있어 왔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북한 또 김정은 시대에 돌아서 산림 황폐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소위 말해서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차원에서 남북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산림 협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한의 산림 복구의 그 우수한 경험과 그리고 이미 남북한 모두 산림 협력에 긍정적인 의지를 있기는 합니다만, 북한의 법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의 그 불안정성, 대북 경제 제재, 지금 코로나 상황, 또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불투명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산림 협력 방향은 단순히 그 나무 심고 이런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환경 공동체, 생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중장기적인 목표하에서 하나하나씩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전에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에너지와 식량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같이 종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 문제 진전, 그리고 우리 남한 내부에서의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또 북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림 건설 총계획, 산림 복구 총계획과 맞물려서 우리의 일방적인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북한의 정책과 마주함으로써 북한의 수용성과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 양자 간의 협력이 아니라 다자 간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서 그동안 우리 남한이 제안했던 사업들, 그리고 북한이 요청했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조화롭게 진행하면 인적 역량 문제라든지 법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기술 협력 문제, 인프라 문제,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협력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경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